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기 싫을 때 뭐라고 핑계 대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어차피 지구가 멸망할 건데 기후 위기 때문에 세계가 다 끝장날 건데 공부 뭐하러 해요? 이런 이야기 종종 진짜로 하거든요. 애들이 그런다고요? 네. 기후 변화로 우리가 이런 얘기 워낙에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구가 멸망할 거다, 뭐 네.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이미 많이 퍼져 있고 또 많이 좀 아유. 느끼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애들 탓할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뭐 종말론적인 이런 이야기만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떤 게 바뀌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무슨 피해가 있는지는 의외로 좀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곁에 현실로 이미 와 있는 기후 변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2021년에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라는 자료를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난 100년간의 100년 좀 넘는 시간이죠. 우리나라 날씨가 어떻게 변화왔는지 장기적인 추세를 조사해서 발표한 그런 자료입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 1910년 이후에 30년간 평균을 내봤더니 여름의 길이의 평균이 98일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100년 전에 여름 길이가 98일이었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1990년 이후에 여름철 길이의 30년 평균을 내봤더니 여름철 길이가 118일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 20일 정도 여름철의 길이가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너무 더우니까 와, 올여름 너무 길다, 너무 길어 막 이랬는데 이게 진짜로 우리가 여름을 20일을 더 많이 살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석 달 남짓이었다가 넉 달 가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한 주변에 혹시 100세 어르신 이런 분들 계시면 요즘 이렇게 여름이 길어진 것 같아 이러면 어르신이 나이 드셔가지고 그렇게 여름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건 아니 100세 어르신이면 진짜 20일 더 길어진 걸 경험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여름이 점점 늘어났고 앞으로도 여름이 더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될 예정인 것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그럼 이런 기후변화가 왜 일어났느냐? 우리가 뭔가 연료를 태울 때, 전기를 만들 때, 기계를 돌릴 때, 차를 탈 때 태우는 그 연료에서 발생을 하는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지면 그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지구가 더 따뜻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문제인데 네. 혹시 여러분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대충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아니 대부분이 산소인 거잖아요. 대부분 질소. 질소예요. 그리고 우리 질소가 흔해가지고 뭐 과자에도 뭐 질소를 많이 넣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질소가 제일 주성분이고 산소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산소가 그래도 한 20% 20%. 어떻게 아시지? 네, 산소가 20% 정도. 근데 이제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따뜻해지는 이산화탄소가 얼마 정도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려면 산소랑 비슷하게 막 20%나 30% 정도가 아닐까. 이산화탄소의 양,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 0.04%밖에 되지 않아요. 예? 1990년대 초, 그러니까 우리 아침마당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정도 시대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네. 이산화탄소의 양이 공기 중에 0.03% 정도가 되는데 나중에 이게 0.04%가 되면 기후변화가 심각해져서 큰일 날 거다 이런 이야기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90년대. 그런데 지금 그 0.04%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러면 고작 0.01%포인트 올랐는데 지금 이 난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가 연구하기도 어렵고 해결책을 찾기도 어려운 게 이렇게 작은 이산화탄소의 차이로 많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느끼기도 어렵다라는 것인데 그런 만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인가 싶은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뉴스 혹시 많이 보셨습니까? 그럼요. 대파 비싸지고 배추, 무 다 오르고 야. 사과값 오르고 이거 맨날 보는 거예요. 요새 그렇습니다. 네. 못 살아, 못 기후변화에 살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거. 날씨가 안 좋으면 농사가 잘 안 된다. 이거 제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배추값이 폭등해가지고 김장 앞두고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김포족이다 뭐 이런 말, 김장 포기족 뭐 이런 말도 생길 정도였는데 배추가 가장 잘 자라는 온도가 한 18도에서 20도 사이 정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 한참 더울 때는 배추가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지 않습니까? 어떤 걸 개발했냐면
한여름에도 18도에서 20도 정도 온도가 되는 시원한 곳을 대한민국에서 찾아낼 수 있다면 오렌지. 거기서 배추를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배추 못 키울 때 키워서 팔면 이거 되겠는데 생각을 네네. 한 거죠.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고랭지 배추, 강원도 산간지방 시원한 곳에서 배추를 기른다라는 그렇구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배추 하는구나 여름에. 그런데 네. 금년 같은 경우엔 온도가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 고랭지에도 온도가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고랭지에서 초가을에 배추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배추 농사가 안 돼서 갈아엎는 농민 피해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랬구나. 소비자들은 배추값이 높아지는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요. 우리나라는 수온이 오르는 속도가 빠른 것도 세계적으로 보면 좀 위험한 축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의 영향이 어업 쪽에도 수산업 쪽에도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요. 가을 겨울철이면 굴이 제철이다. 우리 그런 그렇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굴 같은 경우에도 굴 양식이 잘 되려면 수온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 바닷물 온도도 너무 높아져가지고 경상남도 통영이라든가 경상남도 고성 같은 곳에서 굴 양식지에 집단 폐사가 일어났다. 14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곳이 있다. 140억 원? 라는 식의 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야, 진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이 크시겠어요. 이런 분들은 본인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생계가 막막해지시는 것이고 그렇죠. 빚더미에 올라가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그치. 지금 이미 기후변화 때문에 입고 계신 거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김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도 유명하거든요. 세계적인 김 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연초에 김값이 급상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김값이 갑자기 올라갔느냐. 일본의 규슈 지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네. 바닷물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낚시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데 감성돔이라는 물고기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도미. 그런데 이 감성돔이 김을 잘 뜯어먹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일본 규슈 지역 근처에서 김을 엄청나게 뜯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김 생산이 잘 안 되는데 일본 사람들도 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비싼 값에라도 김을 막 사들이면서 약간 일본이 김의 블랙홀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김이 비싼 값에 일본으로 다 빨려 들어가면서 국제 김 시세가 높아졌고 우리나라에도 김 시세가 급등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 시세가 금 시세처럼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날씨 문제가 안 좋아지면 여러 가지 농수산물의 작황이 안 좋아지고 쌀이나 옥수수나 밀 같은 곡식 가격이 치솟게 되면 가계 물가가 상상 이상으로 치솟는 현상, 이런 현상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타격일 것이다. 우리가 아니,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죠. 하긴 뭐 꿀벌도 사라져서 양봉업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금사과, 토마토 막 이런 것들도 다 비싸게 사갖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먹는 집도 있었어요. 그냥 맞아. 이 시기에는 우리가 좀 먹지 말자. 그런데 이제 채소, 과일뿐만 아니라 굴에 김까지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안 먹으면 농업인, 수산업인들은 어떡하냐고요.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건강이나 질병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여름철이 길어지면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모기가 옮기는 각종 질병들도 그만큼 더 많아질 수밖에 진짜 없습니다. 많잖아요. 네,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네, 말라리아 뭐 열대지방에 있는 병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말라리아가 거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축에 속하는 말라리아 위험 국가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더위가 더 심해지고 여름철이 더 길어지면 이런 말라리아 피해도 모기가 증가하면서 더 커질 수 있겠죠. 여름철에 일사병, 열사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아질 거다. 이런 것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상치 못하게 환절기가 대비하지 못한 시대에 갑자기 찾아오면서 감기가 많이 걸리게 된다. 독감이 심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제가 좀 짚어보고 싶은 문제로 쯔쯔가무시증이라는 것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쯔쯔가무시증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알죠. 그 잔디밭에 함부로 앉지 말아라. 거기에 무슨 진드기가 있는데 그 진드기가 물리면 그 병에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항상 뭐 벌초 갈 때 조심해라 이런 그래, 이야기 그래, 많이 하는 맞아요. 건데요. 네. 정확하게는 털 진드기의 유충에 물렸을 때 주로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이 많이 나고요. 엄청 아픈 그런 병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우리나라에 1년에 한 몇 명 정도 발생할까요? 몇 명 정도 발생할 것 같으세요? 뉴스에도 나오던데. 2019년에 4,005명 발생했고요. 2023년에 5,663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걸리네요. 5,000명 이상씩 발생해요. 생각보다 꽤 많네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쯔쯔가무시증 연구하시는 분들도 특히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날씨가 변하면 이 털 진드기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 장소가 변할 수가 있으니까 예상 못한 쯔쯔가무시증 피해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아유, 아니
모기 조심해야 돼. 이제 바닥에 기어다니는 진드기 조심해야 돼. 아니 요즘은 빈대도 많아졌대잖아. 아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난 너무 걱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걱정하고 있는 게 관광업 쪽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관광이요? 겨울철에 눈이 좀 덜 내리니까 스키장이 영업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난 봄 같은 경우에는 벚꽃 피는 기간이 짧았고 예상치 못한 기간에 벚꽃이 피면서 전국의 벚꽃 축제에 굉장히 지장이 많았죠. 그것 때문에 행사 뛰시는 연예인분들도 되게 고생하신 분들 많으셨어요. 네. 이번 봄 같은 경우에. 가을철 단풍 축제도 마찬가지라 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단풍 명소로 유명한 전라남도 장성의 백양사 같은 경우에 네. 2년 전 2022년 10월 말에는 저렇게 단풍이 화려하게 아름답게 어머, 물들었었는데 금년 10월 말에는 단풍이 거의 전혀 안 들었죠. 아니 저 아직 웬일이야? 표록이에요. 한여름이네요. 10월 말이. 이 불과 2년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이렇게 있어요. 달라졌다. 앞으로 기후 변화가 점점 심해지면 이런 식의 변화가 더 많이 생겨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광지의 풍경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여행지 갈 때 많이 타게 되는 뭐 자가용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뭐 이런 교통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교통수단이 제때 제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도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여행 갈 때 정말 많이 이용하는 게 기차거든요. 네. 근데 기차 때문에 기차가 기후 변화 때문에 잘 못 다니게 될 수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니, 날씨의 영향을 제일 안 받는 게 기차거든요. 그럴 것 같잖아요. 맞바람이 불면 기차가 빨리 못 가나? 눈 와도 뭐 왜 지하철이나 그래요? 기차는 좀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기후 변화 때문에 기차가 탈선하는 현상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름철마다 온도가 높아지면 항상 쇳덩어리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열 팽창이라는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크기가 조금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 그게 미세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름철에 이렇게 더운 날씨가 좀 심하게 장기간 길어지면 이 철로의 이 철이 조금 부풀어 오르면서 너무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아주 살짝 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크기가 커지니까. 근데 기차가 요즘 고속철 같은 경우에 시속 300km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약간만 휘어져도 혹시 기차가 달리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요거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있냐면 철로 온도가 60도가 넘으면 기차가 70km 이하로 다녀야 된다. 64도가 넘으면 기차를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차가 300km로 달려야 되는 열차가 70km로밖에 못 달린다라고 하면 기차 시간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네요. 실제로 2023년에 대전 조차장 근처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아 실제로 있어요. 네, 근데 기차가 탈선했는데 왜 이건 뭐 아무 이유도 없는 건데 탈선 사고 왜 났지?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 4월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이유가 여름철 더위 때문에 철길이 좀 불어나가지고 휘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차가 좀 엇나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우 야, 진짜 이렇게 그렇구나. 더우면 또 이런 변화까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교수님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또 올 겨울은 너무 추울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떤 뉴스에서는 아니다 뭐 진짜 겨울이 짧을 수도 있다.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예측이 있어요. 다 다르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겨울철 추위하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제트기류 이야기입니다. 북극 네. 근처에 있는 제트기류라는 강한 바람이 북극의 찬 공기가 바깥으로 퍼져 나오는 거를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북극의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거든요. 그럼 북극의 찬 공기가 밀려 나오는 거예요. 북극이 어느 정도 따뜻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추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북극 공기가 한국으로 막 밀어닥치면 겨울철 왜 이렇게 추워? 시베리아 추위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세계 각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 기상청에서 발표하기를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겨울은 그래도 좀 따뜻하기는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발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기상청장님이 덧붙이신 게 뭐냐면 요즘 날씨가 워낙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날씨가 서서히 추워졌다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추워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기습한파는 좀 걱정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아 진짜 이번 주만 해도 확 추웠다가 예, 또 기습한파라는 게 사람의 어떤 건강의 영향이나 이런 예. 시설 설비 같은 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더 골치 아플 수가 있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더욱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 겨울이 좀 따뜻해진다고 하더라도 기습한파 걱정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후 변화가 미치는 이런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요. 찾아보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 광범위하게 기후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기후 변화 때문에 뭐 어떤 회사가 더 잘 된다, 기후 변화 때문에 무슨 규제가 나와서 어떤 산업이 뭐 더 위험해진다, 이런 경제와 산업에도 기후 변화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 지구가 종말할 수 있다, 이런 큰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후의 영향이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우리의 일자리와 우리 삶의 문제로 아주 가깝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여러분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어우. 무섭습니다. 일상을 확 바꿔버리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티버 댓글창에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해피킴님께서 기후 위기로 밥상 물가가 달라지는군요. 지금까지 제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심각함이 확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법 연화경님께서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배추 모종이 자꾸 죽어서 3번이나 아이고. 다시 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셨구나. 기후 변화가 확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질문도 왔거든요.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일단 어떻게든 좀 막아봐야죠. 뭐. 네. 우리는 뭘 해야 네. 될까요? 글쎄 개개인의 노력 가지고 될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알고 있는 것들 있죠. 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 네네. 좋다, 옷을 뭐 많이 사지 않아야 된다, 네. 여러 가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그 중에서도 골라서 제가 이야기를 교수님이 하자면, 고르시는. 네네네. 저는 이 얘기 하고 싶어요. 기후 변화에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를 좀 티를 내자.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심각하다, 난 그거 신경 많이 쓴다는 걸 주변에 좀 말하고 다니자. 이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한 사람만 혼자서 노력해서는, 혹은 한 집단만 노력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일치 단결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고 차도 많이 안 타고 다니고 기후 변화를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다고 칩시다. 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뭐 여름철에 에어컨도 하나도 안 켜. 우리 동네 사람들은 겨울철 되면 전부 다 이불 휘감고 다 참고 있어. 이렇다고 칩시다. 네. 그래도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 동네만 안 더워질까요? 여름철에 폭우가 많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 동네만 비가 많이 안 내릴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구 전체가, 온 세상이 다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후변화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것을 민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국가의 정책이나 높은 분들이 보는 정치적인 시선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럴 때 우리 나라 전체가 바뀌고 다른 나라의 외교도 바뀌면서 세계가 같이 바뀌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후변화 시대를 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후변화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티를 내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